그러니까 이제 내부자들은 그 회사의 보통 임원, 엑스큐티브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식을 산 거와 판 거의 이제 비율이에요. 2020년 코로나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내부자들은 주식을 엄청 많이 샀고 그때 뾰족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2022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상장사 임원들은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회사 외부에 있는 아웃사이더보다 인사이더들은 항상 더 정보가 많죠. 우리가 그쵸. 이제 그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사의 임원들이 주식을 살 때는 보통은 좋은 시그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했다면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가 아닌가. 자, 지금 제가 앞에 나간 것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요. 예, 감사하고요.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많이 신는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신발 전문 매장들이 네. 꽤 많아요. 그런데나 뭐 이런저런 소매 점포에 가면 럭퍼트를 제가 종종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매한 적은 없는데 네. 상당히 미국에서 편안하게 그쵸. 많이 신는 신발이다. 그리고 뭐 되게 좀 여러 가지 색깔이나 이런 게 좀 무난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침에. 자, 편안함의 대명사 락포트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금 전에 교수님 들어오시다가 전해 들은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를 해체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네.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오후죠. 네네.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교육부를 해체해라.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일론 머스크도 열심히 뭐 뛰어다니고, 근데 이제 법원이 지금 계속 제동을 많이 해요. 사회보장제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걸 지금 미국 그 연방법원 판사가 제동을 걸었고, 왜냐면 개인정보가 많으니까. 그래도 하여간 트럼프,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이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정부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이게 그 교육부가 그 이제 트럼프 눈에는 좀 비효율적인 그런 관료주의가 많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실제 이번에 교육부 장관 된 사람도 원래 교육자가 아니고 사업가예요. 특히 그 여성분인데 전 세계 프로레슬링 연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뭐 대표인가 하여간 좀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아마 지명했을 때도 그렇게 교육 정책에 진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 최근에 보면 하여간 교육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와요. 교육이라는 게 미국에서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 불확실성을 얘기하지만 브라운 대학이 이번 주에 학생들하고 교직원들한테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학기 중에는 미국을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레바논 출신의 그 학생이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학생이 아니라 교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직원이 입국하는데 그 거절을 당해서 출국 명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간 영주권이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그동안 미국에서 행적이 투명하지 않으면 미국이 입국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콜롬비아 학생은 영주권이 있었는데 강제 출국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것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하는 분들도 좀 불확실성.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에도 연준이 저희가 지난주에 골드만삭스가 성장률을 2.4에서 1.7%로 낮췄다는 얘기를 했는데 연준이 그걸 그대로 베꼈는지 네. 이번에 연준이 1.7%로 경제 성장률을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상당히 많다. 근데 이제 또 기업들 실적은 오늘 보면 나이키, 페덱스, 마이크론 세 군데가 발표를 했는데 뭐 상당히 무난한 실적. 마이크론은 특히 이제 그 수익성 개선이 계속 된다.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아직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하지만 매크로 환경이 되게 좋지 않고 불확실성이 많아서 기업들이 좀 위축되는 상황. 뭐 하여간 그래서 약간 혼돈의 시장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나라의 교육부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 상상할 수도 어느 없는 다른 거라서. 부처에 이제 편입을 하겠죠. 뭐 아마 그런 식으로. 네. 예, 최대한 비용을 이제 예, 감축하기 예. 위해서. 우리나라도 뭐 부처 간 통폐합 이런 것들은 그렇죠. 정권에 따라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그 더지가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근데 원래 목표하는 것은 1조 달러를 비용을 줄이겠다. 재정 지출에서. 근데 우리가 아직은 뭐 보통 그 스콧 벤센트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정권이 바뀌면 새 정권이 들어와서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6개월에서 12개월은 걸린다. 근데 지금 뭐 취임한 지 2달 됐으니까 그쵸. 우리가 오히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그 유산이 계속 지금 이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부 관련된 컨설팅을 많이 하는 엑센추어라고 있어요. 미국 네. 상장사고 시총이 한 200조 원이 넘는데 최근에 여기에 주가가 되게 많이 빠지고 실적 얘기를 할 때 CEO가 우리 정보 관련된 지금 계약들이 엄청나게 많이 취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진행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로 나타나고 금융시장에 이제 확실히 느끼는 것은 좀 더 몇 달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 항상 영어 문장 하나를 던져주시는데 오늘의 영어 문장 중 저는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모르는 단어가 우리 여행커가 이게 뭔가 뭐 어떤 본인 얘기인데요. 예, 제가 HFS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면 High Net Worth Individual, 그러니까 이제 HNW. 네. 그래서 이거 국내에서도 가끔 가다가 써요. High Net Worth Individuals. 우리 여도은행과 같이 이제 부자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High Net Worth Individuals 네. and HF는 hedge funds예요. Hedge funds 헤지펀드 have 약자군요. been bottom fishing. 아까 우리 박 팀장이 저 낚시, 우리 여행커가 낚시하는 네.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최근 이제 미국 시장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큰 리스크 오프로 주식시장을 다 떠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투자가들이 네. 너무 미국에 과도하게 편입됐던 자금을 유럽으로 옮겨가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고 오히려 지금 주가들이 뭐 고점에서 엔비디아 이런 건 한 20-30%씩 빠졌잖아요. 팔란티안 더 빠졌고. 그래서 초거액 재산가들과 헤지 펀드들은 사고 바닥에서 있다. 주식을 사고 있다. 그래서 2022년은 그냥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네. 기업 이익도 추락을 하고 불확실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다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상황인데 지금은 교체 매매를 열심히 하고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판 거죠. 특히 빅테크를 많이 판 거고 오히려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저점 매수를 좀 뭐 초거액 자산가들은 뭔가 좀 그런 느낌 그런 이제 그런 거가 좀 더 빠르지 않습니까? 초기 사업하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헤지 펀드들은 제가 한두 달 전에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다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산다. 바닥에서 저점 매수를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되게 좀 제가 어제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이제 이게 와닿았어요. 이 문장이. 예. 사실 이제 어제도 저희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서베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현금 비중이 늘어나고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는 데이터 물론 이제 서베이기 미국 때문에 주식 비중. 예, 예. 서베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후행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보면서 이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팔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이렇게 팔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또 한번 선수들은 예. 바닥에서 사고 또 재밌는 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회사 내부자들, 네. 인사이더들은 저점에서 자기 회사 주식들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하여간 연초부터 계속 포트폴리오를 다이버시파이 분산화하자는 네네. 얘기는 했지만 2022년과는 좀 다른 국면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서베이 내용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이야기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 테슬라가 이제 저는 종종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국, 미국, 중국 보통은 이제 세 나라 들어가서 요즘은 얼마에 팔리고 네. 그다음에 인도 딜리버리가 언제 되지? 뭐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지금 재고가 많은지 아니면 물량이 딸리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뉴 모델 Y가 상당히 그 세련된 모델로 바뀐 뉴 모델 Y가 지금 램프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인도 시기를 모릅니다. 들어가서 보면 차값이 7,200만 원인데 차값도 좀 비싸죠. 근데 네. 한국까지는 배달 물량이 오지가 않아요. 그만큼 상당히 지금 램프업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이미 월가에서는 JP 모간이 1분기 인도량을 한 35만 5천대, 지난 4분기에 50만 대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애널리스트 자동차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좀 아는데 이게 이제 장치 산업이어서 가동률이 낮아지면 고정비 부담을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어제 올렸는데 1분기 최소한 자동차 부분이라도 적자 가능성이 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많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실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매도나 보유 레커멘데이션을 하던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바이로 또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1분기 적자 가능성은 주가에 상당히 녹아 있다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주가 빠질 때 왜 빠지지 하고 하는데 시장은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이 대단히 안 좋을 것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고 네. 아마 4월 첫째 주에 이제 그 분기 생산하고 인도 물량 그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때까지는 주가가 우리가 좀 출렁일 것 같지만 네.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 내용부터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베이를 볼 때 뭐 지금 뭐 국내에서 정치인들 서베이도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서베이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좋은데 시점. 보통은 한 일주일 동안 그 투자가들한테 이제 쭉 돌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는 역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좀 미리 그 결과를 받아봐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네. 하는데 지난주에 주가가 가장 그 좀 겁나게 빠지던 3월 13일이 끝나는 그 일주일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좀 분위기는 서베이를 그 사람들이 이제 참여할 때 좀 안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그 전형적인 클래식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주식을 다 던지는 그런 형태는 절대로 아니다. 네. 오히려 일단 미국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악재가 터지니까 미국 주식을 그냥 줄이자. 근데 그 줄이는 정도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봐야 되고 이 자체가 지금 뭐 한 1년씩 가는 베어마켓의 시작으로 물론 뭐 모르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2022년 같은 1년이 지속이 되는 베어마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너무 이제 리스크가 한쪽에 집중된 뭐 M7이나 미국 테크에 집중된 걸 좀 낮추고 유럽 다른 나라로 최근에도 뭐 우리 시장에 금주에는 외국인 매수가 순매수가 좀 많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기대감도 갖고 반대로 또 걱정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걸 해석을 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저희 친정인 메릴 린치를 인수했는데 이건 미국에서 이제 가장 초거액 자산가들 대상으로 WM이라고 국내에선 하죠. 이제 그것을 제일 크게 비즈니스를 하는 데인데 그 WM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주식을 돈을 넣느냐, 돈을 뺐느냐. 근데 재밌는 게 그 3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여기 보면 2021년 초, 2022년 9월 가장 그 되게 주가 많이 빠졌을 때, 겁나게 그때 위험할 때, 그 다음에 그에 못진 않지만 지난 한 5년 동안 가장 톱3로 우리가 꼽을 만큼 자금 유입을 주식시장에 했다. 초고액 재산가들은. 여기 물론 이제 여도은행가 주식 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하여간 이 초고액 재산가들 대부분은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에요. 하여간 그리고 이제 훨씬 시장 뉴스 나오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정보,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이고 좀 더 이런 감각이 발달된 이제 분들인데 이분들은 오히려 하여간 과다하게 빠진 주가를 이용해서 주식을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되게. 다음 차트도 그 내부자들에 있어서의 최근 하락의 주식 매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이거는 이제 차트네요. 블룸버그 차트인데
이 그림 여기 이제 실선이 뭐냐 하면 내부자들. 그러니까 이제 내부자들은 그 회사의 보통 임원, 네. 엑스큐티브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식을 산 거와 판 거의 이제 비율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보면 2020년 코로나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내부자들은 주식을 엄청 많이 샀고 그때 뾰족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2022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이 그 회사 임원들, 상장사 임원들은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최근 몇 달 동안 되게 팔자가 더 많았다가 한 2월 달부터는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내부자들이 주식을 좀 사는 모습. 아직은 뭐 이게 많이 올라가지는 아니고 역사적인 평균 0.5에 이제 근접하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뉴스였는데 그 회사의 임원들은 우리 같은 이제 회사 외부에 있는 아웃사이더보다 인사이더들은 항상 더 정보가 많죠. 우리가 이제 그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좀 유식한 표현으로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꼭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 불나방 같이 주식을 샀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엄청 빠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회사의 임원들이 주식을 살 때는 보통은 좋은 시그널이다. 뭐 이 사람들이 미국은 되게 그 블랙아웃 피리어드 같은 게 엄격해서 회사 실적이 내부적으로 확정되면 주식 매매를 모든 직원들이 다 못해요. 프리즈를 시키지만 뭐 그것이 아닌 기간에도 대충 돌아가는 거는 임원들은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했다면 이것도 우리가 좀 하여간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가 아닌가. 그래서 뭐 하여간 좀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조사 중에 그 M7을 샀는지 M7 외의 섹터 샀는지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들 그래서 저분들이 테슬라 샀을까? 엔비디아 샀을까? 근데 뭐 그런 궁금증을 미국은 가는. CEO가 이렇게 임원들 보고 주식 사라고 강제로 떠밀진 않지. 하지만 그 사람들 자체가 이미 주식이 워낙 많아요. 보통 네. 미국은 빅테크 같은 데는 한 팀장급 이상이 되면 보상의 7, 80%가 주식으로 받아요. 이번에 이제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인텔 CEO 새로 된 네. 립부탄 탄 사장은 그 토탈 패키지가 6,900만 달러인데 스톡 옵션이 6,600만 달러예요. 거의 95%를 다 주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회사, 그러니까 내가 사장면 사장과 주주와의 얼라이먼트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 샀을 것 같은데요, 약간. 왜냐하면 빅테크가 여기 전체 시장의 3분의 1쯤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이제 테슬라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요 전 시간에도 데나이브스가 테슬라가 반등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거는 데나이브스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 시장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1분기에 심지어 적자 가능성까지 있는데 다행인 건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은 네. 이 가동률이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가동률이 80% 미만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적자가 납니다. 현대차도 실제 회사가 어려울 때는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기 전에 가동률이 뭐 80%까지 내려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적자 거의 날 정도로 회사가 안 좋았거든요. 이거는 보통 자동차 업계에서 그냥 불문율 같이 생각하는데 1분기에 하여간 판매 대수가 너무 많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최소한 자동차 부문 테슬라가 이제 부문이 3개예요. 자동차 에너지 부문,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기타 부분인데, 뭐 에너지나 서비스, 기타 부분은 꾸준하고 안정적입니다. 에너지 네. 부분은 성장도 많이 하고, 근데 자동차 부분이 혹시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발표가 돼도 우리 놀랄 필요 없고 그 뉴스의 상당 부분은 지금 주가가 우리 480달러 찍은 게 지금 230달러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반토막이 났는데 많이 반영돼서 오히려 여기서 놀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쭉 온라인에서 보다가 놀란 게 가장 많이 조회수 1등 기사가 BYD 뉴스예요. 테슬라 미국 사람, 주식들이 더 유럽 많겠죠? 사람들이 BYD 뉴스를 제일 많이 봐서 이게 이제 왜냐하면 2월에 자율주행 그 뭐 신의 눈이라는 Bird's Eye라는 그 자율주행 그 자체가 놀라웠고 그걸 무료로
탑재한다는 것도 놀라웠고 이번 주에 나온 이제 뭐 5분에 470km 가는 걸 고속 네. 충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러면 나머지 독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다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BYD의 부상이 결국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종인데 네. 이게 어떠한 식으로 전 세계 경제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느냐 진짜 깜짝 놀라서 중국 기사 특히 한 회사 BYD라는 회사가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이 아직 구매를 많이 안 하는데 이게 조회수 1등 기사라는 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되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주주분들은 사실 지금 뭘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보면서 테슬라를 계속 들고 있어야 아까 이제 될지. 데나이브 그 편지 저도 봤어요. 저도 네네. 약간 그 영상의 그 끝에 준비를 했는데 이제 결국 거버넌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론 마스크가 회사로부터 급여는 지금 안 받습니다. 네. 급여는 안 받지만 한 20%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이고 공식적인 타이틀은 CEO니까 네. CEO는 최소한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이제 회사에 들여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 뭐 6개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가령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 관여하기 전에는 본인이 열심히 경영을 할 때는 한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니까 한 3, 4일은 캘리포니아 오고 3, 4일은 이제 텍사스에 주로 보내고 거의 뭐 출장 많이 다니는데 네. 이미 2월 11일 날 제가 영상에서 이제 그런 걸 했어요. 이 당시에 주가가 338달러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행정부 일에 너무 많이 침대까지 갖다 놓고 DC에서 살면서 이제 관여를 하니까 너무 많은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이제 오픈 AI도 내가 인수를 하겠다 150조 원에 이제 그러면서 거버넌스 문제가 좀 너무 심각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6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플러스 미국 정부 일까지 관여를 하니까. 근데 약간 그래도 저는 약간 놀랬던 게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1월 말에 할 때 본인이 직접 그 컨퍼런스 콜을 다 주재를 했어요. 그 상세한 내용을 본인이 다 답변을 해서 아 이게 손을 놓은 건 아니구나. 직접 오스틴이나 캘리포니아 프레몽이나 그 팔로알토 공장 소프트웨어 본부를 가지는 않지만 보고는 다 듣는다는 걸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손 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디테일한 걸 다 네.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가가 걱정하는 것처럼 전혀 관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분 스타일이 뭐 소프트웨어 본부나 프레몬 공장을 오면 이제 고위 임원들 불러서 새벽 2시, 3시까지 회의를 하고 야단치고 내가 다음 주에 오니까 이 일을 처리를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엄청 거는 그러한 카리스마틱한 리더였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만큼 임직원들이 압력, 프레셔를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전략, 집행 속도, 그다음에 그 처리 이런 집행력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니까 투자가들이 좀 걱정하는 건 타당합니다, 되게. 사장이 있어야죠, 사무실에. 아, 그렇죠. 회사에 있어야 그래야 직원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하지. 저기 이제 어디 이제 해외에 있거나 이러면은 뭐 컨퍼런스 콜이나 전화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테슬라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 도지를 맡아서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한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뭐 FSD 뭐 이런 법안이라든지.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출생이지만 네. 미국 시민이고 자기는 미국을 위해서 아니면 미국이 부도가 난다는 계속 bankrupt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도 너무 중요한 미션을 하는 거고 저는 이분 스타일은 이제 항상 그래요. 어떠한 그 가령 트위터를 구조조정할 때 테슬라를 구조조정할 때 그 정광석화 같이 합니다. 너무 빨리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거를 다 자기 의견을 전달을 해서 상대편의 의견이 그 퍼지기 전에 모든 걸 다 제압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엄청난 추진력을 갖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법원에서 계속 제동을 거니까 정보에 대한 액세스 아니면 실제 어느 부처 해고에 대해서 그거는 반헌법적이다 이런 걸 하니까 시간이 좀 더 딜레이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들은 그걸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끝나면 좋은데 이게 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1년 묶여야 되는 것이 2년 걸리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네. 걱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의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긴 한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반토막 난 주가에 그 악재들이 반영된 상태다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실적. 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AI, Full Self Driving,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보면 공매도 비중이 좀 늘었습니다. 맞아요. 되게. 그래서 공매도 쳤던 사람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돈을 벌었지만 원래 테슬라 주식은 공매도 숏셀링을 하면 안 되는 주가가 변동성이 높고 또 이게 한번 올라가면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이익 전망도 그 못지않게 더 이상으로 하락을 해서 퍼가 여전히 110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부담이 된다. 하지만 많은 지금 1분기 관련된 악재는 주가에 녹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하량.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2023년 1분기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데이터라는 것은 계절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사는 제품은 시즈널리티가 있어서 전분기랑도 비교를 해야 되지만 작년 이맘때 데이터 그 전에 이맘때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2023년 1분기에는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42만 대를 팔았고 작년 1분기, 2분기는 각각 39만 대, 44만 대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는 46만 대, 작년 마지막 분기 4분기는 50만 대. 그래서 우리 뭐 구독자 청취자분들 그다음에 대부분 투자가들이 이번 1분기는 판매 대수가 낮을 것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난 분기 50만 대에서 거의 한 30%는 하락한 35만 대 정도. 그러니까 JP 모간 애널리스트가 35만 5천 대로 바꿨는데 하향 조정. 원래는 44만 대 추정하다. 그거는 완전히 틀린 숫자죠. 근데 35만 5천 대 정도가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제 논리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여전히 컨센서스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좀 늦지 항상. 주가는 더 빨리 움직이고 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후행하는데 한 40만 초반대. 이게 아마 이제 내려올 거예요. 이유가 지금 있네요. 인도 지연이 좀 나타나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있다고요. 1년에 한 180만 대 작년에 팔았는데 네. 모델 Y가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링 모델이었죠. 모든 차 그 브랜드 중에서 110만 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존의 모델 Y를 지금 이제 판매 중단하고 그러니까 요즘 디스카운트 엄청 해주거든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해주는 것도 그 상각 요인이에요. 그것도 아마 1분기 실적에 손실로 잡힐 텐데 모델 Y를 이제 램프업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수요도 조금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국, 미국, 한국의 이제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지금 주문을 하면 언제 배달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가정으로 하면 바로 되는 것 같아요. 1, 2주 안에. 그래서 미국은 지연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중국은 왼쪽에 보면 이 2주에서 4주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문하면 한 4월 초쯤. 그래서 중국도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요는 조금 약하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요. 네. 차값이 좀 비쌉니다. 그렇죠. 한국은 이제 모델 Y를 제가 쳐보면 차값이 7,300만 원 비쌉니다. 우리 전에는 모델 Y가 5천만 원 밑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부담을 느끼고 예상 인도 시기를 보면 확정되지 않았음.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뒤로 밀려 있고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를 제가 찾아봤어요. 영국은 6월 달 지금 주문하면 호주는 5월 달. 영국은 핸들이 반대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분기는 상당히 수요도 조금 뜨뜻미지근하고 여러 가지 뭐 유럽에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테슬라 차 안 산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미국에도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배달 지연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결국 반영이 되면 30만 중반대쯤 이제 나오면 이게 이제 자동차라는 것은 이 장치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정비가 많고 가동률이 약간 높아야 되는데 한 80%는 돼야지 돈을 많이 법니다. 그 이상이 돼야지. 그 이상이 되는 건 이제 다 이익으로 떨어지는데
1분기는 가동률이 한 60-70% 정도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자동차 부문은 적자 가능성이 꽤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다. 네. 이제 이런 것은 이게 뭐냐면 시장이 똑똑해서 이런 점들이 이미 거의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주가에 되게. FSD 얘기 간단하게 해보자면 최근에 중국에서 이걸 무료로 한 달간 배포하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테슬라가 또, 그렇게 발표를 했죠. 3월 충격적이었죠. 17일 이번 주 네. 초부터. 그래서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롤아웃을 한다는 것은 물론 공식적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원래 가격은 한번 구매를 하면 8,850달러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8,000달러입니다. 그리고 한 달 구독 경제로 하면 아마 뭐 미국은 지금 99달러인데 중국은 가격이 책정이 안 됐는데 그래도 중국 당국이 좀 편안하게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 잘 구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몇 개 봤어요. 네. 이 테슬라 운전자들이 FSD를 갖고 중국에서 운전을 하는데 근데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99.9% 완벽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버전이 13.2.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조금 다른 펀디멘탈 이유는 이제 BYD나 엑스펜 같은 데에서 자율주행 앱을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하고 그것의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실제 우리 주가를 보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 하늘색이 작년 9월부터 주가예요. 상대 주가 차트인데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BYD 주가는 완전히 반대 상관관계.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시총이 빠진 부분은 상당히 BYD가 받아갔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상관관계가 더 역의 상관관계가 최근에 좀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그 최근에 또 그 애널리스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펀디멘털한 밸류를 보면 특히 이제 그 캔터라는 그 미국의 뭐 중형 증권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그 테슬라를 뉴트럴 중립에서 오버웨이트로 2단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에 담당 애널리스트가 오스틴 기가 팩토리와 AI 데이터 센터를 가보고 나서 좀 더 확신을 가졌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6개월마다 금년 내년에 이 마일스톤들이 계속 있어요. 되게 이제 그 로보택시가 금년 6월에 이제 롤아웃이 되고 풀 셀프 드라이빙이 뭐 중국에서 시작이 되고 이제 이런 이정표를 놓고 보면 캐털리스트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 켄토의 애널리스트는 425달러의 목표 주가를 이제 유지를 하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커멘트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아까 우리 박 팀장이 얘기한 그 편지 같은 데나이버스. 서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게 이제 결국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머스크가 더지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테슬라 CEO인 것을 천명을 해라. 최소한 그것을 1분기 실적이 이제 아마 4월 말에 발표를 할 텐데 그 전이나 1분기 콜을 할 때 공식적으로 천명을 해라. 근데 천명할 리는 없죠. 왜냐하면 이걸 하면 법률적인 그렇죠. 구속이 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는데 풀 셀프 드라이빙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식적인 로드맵을 그 밝혀라. 그래서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과 그다음에 저가 보급형 차량이 지금 이제 상반기에 그 공식적으로 이제 주문을 받을 예정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테슬라가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그 불 켜면서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주장을 해서 노이즈가 많이 나오면 또 일론 마스크도 자기가 청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하여간 개입하는 회사의 업무에 다시 관여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지 않을까 투자가들의 우려를 좀 누그리트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아디가 5년 동안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5년 동안 1050%, 1년에 97%. 그래서 BYD 시총이 250조 원, CAT의 시총이 240조 원, LG 에너지 솔루션이 70조 원, 삼성 HDI는 14조 원. 어제 주가가 올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시총의 차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이제 미국 기업은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해서 뭐 빅테크 얘기할 때 우리랑은 틀린 얘기지 그런 얘기를 하지만 TSMC가 삼성전자 시총의 4배거든요. 네. 근데 중국 회사들이 이미 우리 시총의 10배, 20배가 되면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의 이제 기술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 기업들이 전에보다 캐시플로우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성장을 해야 되니까 투자 R&D 비용이 부족해서 이번에 삼성 SDI가 2조 원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낮고 삼성 SDI는 PBR이 0.6배, 그 다음에 시총이 14조 원이니까 내가 17%의 주식수를 늘려서 그게 우리가 희석화라고 하죠. 나의 몫이 줄어드는 건데 회사에 대한. 그래봤자 2조 원밖에 조달을 못해요. 엄청나게 기존 주주는 피해를 보는데. 네. 근데 중국 회사들은 시총이 240, 50조 원씩 되니까 주식수를 한 2, 3%만 늘려도 8조 원, 10조 원을 조달을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창업주 패밀리나 경영진들이 주가를 낮췄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주가를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시총을 키우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수업료를 우리가 지불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엄청 우리 경영진들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가를 높이고 시총을 키우는 게 나중에 우리가 증자를 하고 자본시장에서 활동을 할 때 나한테 주주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 아니면 주식수만 엄청 발행하게 돼서 희석화되고 주가 빠져서 더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중국 회사들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갖고 우리가 이걸 진짜 잘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되게. 네. 여러모로 뭐 테슬라도 분명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중국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더 절치부심을 해야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되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오늘 이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